자, 오늘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혹사당하는 청소년 교육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얼마 전 교육 드라마로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가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약 유럽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유럽 사람들이라고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식들을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온갖 비행을 저지르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경쟁을 앞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일정한 점수만 획득하면 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78%인데 비해서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의 대학 진학률이 40%를 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경쟁을 시켜가며 교육을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사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하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엘빈 토플러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미래에 있지도 않은 직업을 위하여 하루에 15시간씩 청소년들을 혹사시키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라고 칭찬을 기대했던 교육부 장관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을 혹사시키는 나라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동력이 교육일지인데 무엇 때문에 청소년을 혹사시키는 나라라고 폄하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란 나라는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나라라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한국처럼 공부시키는 나라가 없다는 말이 아닌가? 유럽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과를 보면 5일 동안 등교를 하지만 고3 학생들도 이틀은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고 나머지 3일은 오후 5시에 끝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처럼 밤 10시까지 교육시키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26조 원이나 지출하는 나라, 고등학생들이 1년에 3만 명씩 자퇴하는 나라, 10년을 영어를 배워도 코가 큰 사람만 보면 꽁무니부터 빼는 나라, 신동은 많아도 천재가 없는 나라,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노벨상을 탄 사람이 없는 나라, 방학 중 학업 중단 숙려제를 실시하는 나라,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도 취업이 안 되어 청년수당을 주는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벨 수상자가 없다는 것은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25명, 헝가리도 6명이나 노벨상을 수상했고 유태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2.2%뿐이 안 되지만 22%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185명이 수상한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답은 토론식 교육에 있습니다. 미리 토론의 주제를 알려주면 토론에서 이기기 위하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정리를 합니다. 내가 직접 찾아본 것은 내 지식이 되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를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모든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을 교실 삼아 숲속을 함께 산책하며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학습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을 통해서 학생들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노벨 수상자들은 모두 지적 호기심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있기에 학습에 대한 재미가 있고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가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노벨상이라는 성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학습이란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 가서 또 배우고 학은 많은데 스스로 하는 습이 부족합니다. 습이란 한자는 기두의 100백입니다. 새가 깃을 100번을 움직여야 날 수 있는 것처럼 공부도 100번을 반복해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시간은 많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개발시켜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영수 사과 주입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강점을 개발시켜 주지 못하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개발시켜 준다면 뜯어말려도 할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본인의 강점과 관계없는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니 수업량은 많고 부적응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란 용어로 education인데 라틴어로 어원을 따져보면 캐내다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잠재력을 캐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주입식 교육은 잠재력을 캐내기보다는 거꾸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량이 많다 보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할 일을 부모가 대신할 수밖에 없고 화장실, 신발장 정리는 물론이고 공부방 청소까지 부모님이 다 해주다 보니 학생들은 주도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줄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의존적인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도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3명을 하버드대 장학생으로 키운 장명희 박사는 아이의 할 일을 절대 빼앗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워킹맘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호되게 혼을 내주고 30분 안에 잘못된 점을 교육을 시키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한탄하듯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머리는 좋은데 창의성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창의성이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우리 학생들은 경험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에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눕니다. 직접 경험은 여행을 하거나
알바를 한다든지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직접 몸으로 겪은 것입니다. 간접 경험은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15시간씩 혹사를 당하다 보니 경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들어서 간접 경험이라도 얻어야 하는데 선생님도 바빠서 경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경험을 할 수 없으니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서관에 책은 많지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한국의 교육을 닮아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 국민의 인구 대비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전 인구 대비 대학 졸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12위에 그칩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임기 내에 한국을 능가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피사의 OECD 국가를 상대로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했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을 측정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1위가 핀란드였고 2위가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은 아쉬움에 무릎을 쳤습니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1등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 교육부 장관은 그것은 아니라고 선세를 쳤습니다. 그 이유는 핀란드의 학생들은 웃으면서 1위를 했지만 한국의 학생은 울면서 2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핀란드의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이 4.2시간이었지만 한국의 학생은 9.4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4시간, 학원에서 4시간, 숙제하느라 한두 시간, 그것도 즐거워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숙제, 학원 숙제로 억지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수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한국의 학생이 전학을 오면 수학 잘하는 학생이 전학을 왔다고 한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은 수학의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지만 한국의 학생들은 원리보다 문제풀기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기에 원리는 몰라도 답을 구하는 수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핀란드 교육은 어떻게 하기에 학생들이 즐거워하는가? 핀란드에 찾아가서 알아보니 우리나라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첫째, 교사가 업무가 많으면 학생들에게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교장 교감도 수업을 합니다. 교사의 수업량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한 입시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줄서기 교육을 바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수능 경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전혀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가 있는 한 입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육과정의 철폐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교육과정을 따라서 가르치다 보면 교사는 피동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철폐하고 연초에 교사가 1년 동안 가르치고 싶은 계획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능동적인 교육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재미를 교사들에게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사가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열정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운 교육계획을 망칠 교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강점을 파악하여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진로교육을 우선하고 있기에 학생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핀란드 인구는 550만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에게 가능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면 처음부터 교육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밖에 나가 가만히 앉아서 개미나 곤충을 살펴보며
서로 다른 것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교육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보다는 함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재능을 알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 자, 오늘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혹사당하는 청소년 교육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얼마 전 교육 드라마로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가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약 유럽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유럽 사람들이라고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식들을 인류대에게 보내기 위하여 온갖 비행을 저지르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경쟁을 앞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일정한 점수만 획득하면 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78%인데 비해서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의 대학 진학률이 40%를 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경쟁을 시켜가며 교육을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사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